울산시가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에 단독주택 위주로 조성됩니다. 야권의 강세가 점쳐지는 북구에 여당에서도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북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막장 졸업식에 대한 우려 속에 축제 같은 이색 졸업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외부 강사로 일하고 받은 인건비를 운영비 등으로 전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해당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 게임장도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형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중대형은 일부 하락하면서 중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울산시가 제안한 반구대 함각화 수리 모형 실험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역에서 온 기업체 임원과 연구원, 대학 교수 등을 위해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다 학교와 체육시설까지 함께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주로 서울이나 대전에서 온 연구원들에게 울산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유인책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제 가장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이제 주택 문제이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원하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고소득인 기업체 임원과 연구원, 대학 교수 등을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단지의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정도로 하되 필요하면 확대한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시민에게도 분양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가깝고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위주로 짓고 학교와 체육시설도 끌어들여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규모는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과 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분류해가지고도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군 간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야권 강세 지역인 북구에 여당에서도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북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남구을과 더불어 후보군이 적었던 북구가 이번 선거의 최대 각축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야권 강세 지역이지만 현역인 조성수 의원이 남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여권에서만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박대동 위원장에 이어 박천동 전 시의원과 최윤주 전 한나라당 시당 대변인이 나선 겁니다. 야당에선 이상은 전 민주당 울산시 지부장과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그 명분과 당위성은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고. 북구의 김창현 후보를 확정한 통합진보당은 이상범 전 청장의 북구 출마에 대해 야권 연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중구 불출마 재검토 등을 언급해 야권 연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후보를 서로 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동안 가져왔던 상호 암묵적인 동의다. 북구는 지난 1998년 이후 8차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번갈아 당선됐습니다. 울산의 유일한 야권 강세 지역인 북구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내면서 지역 야권이 추진 중인 선거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오늘부터 3일간 4.11 총선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시당은 야권 승리를 위해서 동구와 남구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중구와 남구갑, 북구, 울주군 등 4곳은 오는 20일부터 경선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까지 후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가변 의원이 새누리당 울산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4.11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실종된 정치 복원에 앞장섰다며 4선 달성을 통해 울산의 아들을 넘어 대한민국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일선 학교들도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회를 겸한 이색 졸업식을 준비해서 축제장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탈선을 막는다면서 학교 앞에 경찰을 배치한 데 대해선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현 중학교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년 동안 정든 중학교 생활 마지막 날, 친구와 선생님, 부모님께 들려주는 선물입니다. 선생님들도 무대에 올라 숨은 실력을 뽐내고 전체 졸업생이 학사복을 입고 장래 희망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공연도 해주시고 막 친구들도 공연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막. 어릴 때 사진이 나오는 것도 특별한데 저 어린 애가 이렇게 성장해갖고 이렇게 또 앞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이 참 너무 꿈만 같은 일이고요. 졸업식장 입구에는 학생들의 졸업식 탈선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막장 졸업식을 예방하기 위한 거라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졸업식장에 순찰 차량과 정복 경찰까지 배치한 건 고압적이고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을 너무 또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높아심도 생기고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졸업식이 잇따르면서 건전한 졸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외부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인건비를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수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노인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강사로 일했던 대학생 김모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한 달 인건비 100만 원에서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91만 원을 입금했지만 정작 김 씨가 받은 돈은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학생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은 뒤 실제 학생들에게 지급할 때는 다른 통장으로 일부만 입금해 준 겁니다. 담당 교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명단에 없던 학생을 보조 강사로 보내면서 인건비를 여러 명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조 강사는 40만 원, 피칭하는 애들 60만 원, 하나는 50만 원, 차량 이동하는 20만 원 더 지급이 된 거고요. 하지만 학생 강사들의 인건비는 각종 회식 등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전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좀 당혹스럽네요. 이 학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운동 서비스 사업단에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6개월이 지나서야 불거진 것은 학생들의 취업 걱정 때문입니다. 주위에 애들도 다 말리고요. 취업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래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줘.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작고 가벼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기계값도 싸고 단속을 피하기도 쉽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능을 함께 지닌 태블릿 PC입니다. 어플을 누르니 일반 사행성 게임기와 똑같은 바다 이야기 게임이 켜집니다. 일반 게임기처럼 현금 충전과 베팅도 가능합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어플을 내려받아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내에서 게임장 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게임기 대신 태블릿 PC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상자와 바구니엔 모두 57대의 태블릿 PC가 들어있습니다. 기존 게임기와 달리 옮기거나 숨기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블릿 PC는 한 대 65만 원으로 일반 게임기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싸고
증거품이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이 단속할 때 조금만 늦어버리게 되면 증거 인멸하기도 쉽고 게임기 자체가 돌아가는 게 확인이 안 돼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는 단속이 안 돼버립니다. 경찰은 한 씨를 게임산업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최근의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가 그런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때가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기회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112제곱미터 34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평균 3억 7천만 원, 148제곱미터 45평형은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5천만 원 정도면 10여 평이 더 큰 평수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은 지금 남아있는 물건이 또 많아요, 아직요. 34평 이하로는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요. 34평 이상은 지금 남아 돌아요, 지금요. 지난달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0.9%, 전세가는 1.1%가 올랐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중소형만 오를 뿐 40평형대 이상 중대형은 보합세이거나 내림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런 만큼 보다 큰 평수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지금이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중소형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올랐으니까 정리하고 중대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중대형의 경우 당분간 예정된 공급 물량이 없어 2, 3년 후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이고 여전히 중소형이 대세여서 당장의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갈아타기 여부는 시장의 트렌드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휴무 조례가 지정된 데 이어서 울산에서도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절하는 조례 제정을 울산시당과 지방의원 그리고 중소상인 단체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월 2회 강제 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최일학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연임하지 않고 앞으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년 재임 기간 동안 실수된 상의의 위상을 되찾은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서 차기 회장은 상공인 화합을 위해서 합의 추대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울산시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 공동 진행 제안을 사실상 거절함에 따라 울산시가 연구 용역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리 모형 실험은 정부 아닌 사연댐 수위 조절 때 암각화에 미치는 영향과 울산시 아닌 물길을 바꿨을 때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나와도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암각화 보존 해법을 두고 난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UBC가 보도한 신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시회 이틀째를 맞아 울산시의 업무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또 국비와 지방비 세입 지원 확보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효과 등을 질의했습니다. 울산 항운노조와 부두 운영사의 마찰로 자재 수송이 차질을 빚자 울산 항운노조가 관련 공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자재의 반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항운노조는 내일 울산시랑 남항부두 9번 선석에서 한국재지의 우드칩 2,000여 톤의 반출을 허용하되 투쟁과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운노조는 지난 6일 태양주얼S가 노조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자 노조원 출입을 막기 위해 9번 선석 입구를 봉쇄했고 노조도 천막농석을 벌이며 태영 측이 자체 하역한 화물 반출을 거부해왔습니다.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온 천상 5일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울주군은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섰으며
일부 상인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항의 소동을 벌였지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온 천상 5일장은 13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며 보상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 지급 소송을 낸 한 시민이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조모 씨가 방화범이 벌인 것으로 보이는 담배 꽁초를 줍고 범인 차량을 제보해 방화범 검거에 도움을 줬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범 관련 제보자 18명 가운데 조 씨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상금이 결국 누구에게 지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홍류폭포 인근에서 등산객 48살 허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어제 등산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아는 사람이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울주군 온산읍 23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연말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 24살 안모 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자로 공석이던 울산시 소방본부장에 김영중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장을 발령했습니다. 명절 때 떡값을 받은 사실이 정부감찰에서 적발된 김국래 전 소방본부장은 면직 처리됐습니다. 울산 전파관리소는 오늘 남구 신정동 DTV 전환센터에서 디지털 TV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파관리소는 오늘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는 만큼 울산 지역의 모든 가구가 미리 디지털 TV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올해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기청은 이 자리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R&D 예산의 60%인 4,300억 원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오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잇따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울산시 장애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오늘 잇따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에는 한결 더 편해진 하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평년의 기온만큼은 오르지 못하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가 되면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한으로 기압골이 하나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중부지방에만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모레까지는 내륙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어제 새벽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말까지는 건조함이 이어져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촉촉한 단비가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비와 함께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자연에 있는 듯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음악 한 곡 소개합니다. 자, 이제 얇고 가벼워진 무게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강력한 성능의 울트라를 소개합니다. 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의 삼성 시리즈 5 울트라.